뜨거운 날씨 속에서 밭에 가보면 다 시들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도 괜찮고 뭐 줄기도 괜찮고 고추도 제대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추 원래 여름 작물이니까 괜찮겠지, 또 저녁 때 물 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수확할 때 보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고추는 많이 달렸는데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꽃은 계속 피는데 고추가 달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또 고추 끝이 썩기 시작합니다. 탄저병도 오고요, 잎이 떨어지고 수확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폭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고추는 사실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폭염이 시작되면 고추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이 오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추밭에 문제가 생기면 잎부터 봅니다. 잎이 괜찮은지, 색깔이 어떤지, 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잎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폭염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뿌리입니다. 고추는 뿌리가 매우 중요한 작물이거든요. 잎에서 만든 양분과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영양분이 균형을 맞춰야 계속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듭니다. 그런데 폭염이 시작되면 토양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특히 멀칭한 밭은 지표 온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양이 뜨거워지면 뿌리가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요. 특히 잔뿌리가 약해집니다. 잔뿌리는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잔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을 줘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비료를 줘도 이용하지 못하고요. 결국 식물은 물 부족과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폭염기에 농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증상 중 하나인 거죠. 고추잎이 위로 말리고 잎이 힘없이 축 처지고, 낮에는 심한데 저녁에는 조금 회복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부족한가? 물론 수분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추가 스스로 수분을 지키기 위해 방어작용을 하기 때문이. 고온이 되면 고추는 잎의 기공을 닫습니다. 기공은 식물이 수분을 조절하고 가스를 교환하는 작은 문입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우면 고추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공을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공이 닫히면 물 손실은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광합성도 떨어집니다. 광합성이 떨어지면 고추가 열매를 키울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거거든요. 결국 고추는 생존을 우선하게 됩니다. 폭염이 오면 꽃부터 문제가 되고요. 고추 농가에서 가장 속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꽃은 피는데 고추가 안 달린다. 요즘 많이 보이는 현상이죠. 고추는 계속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폭염이 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착과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꽃가루 활력이 떨어집니다.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러면 꽃은 떨어집니다. 농가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꽃을 보고 말합니다. 요즘 꽃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바로 고추가 보내는 폭염 스트레스 신호입니다. 특히 낮 기온뿐만 아니라 밤 온도도 중요합니다. 밤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은 열대야가 계속되면 고추는 쉬지 못합니다. 낮에는 광합성을 해야 하고 밤에는 회복해야 하는데, 밤에도 계속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으로 치면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과 같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고추가 달려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크기가 잘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추 열매도 성장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잎에서 만드는 광합성 산물입니다. 그런데 폭염으로 광합성이 떨어지면 열매로 보내는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고추 길이가 짧아지고 굵기도 떨어지고 과육도 얇아지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고추는 달려있는데,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농가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꼽 썩은병은 칼슘 부족 아닌가요? 맞습니다. 칼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기에 발생하는 배꼽 썩은병은 단순히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칼슘이 열매 끝까지 이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폭염 발생, 토양 온도 상승, 잔뿌리 활력 저하, 물 흡수 감소, 칼슘 이동 감소, 열매 끝 조직 괴사, 배꼽 썩음 발생. 즉, 칼슘을 줬는데도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염기에는 칼슘만 계속 주는 것보다 먼저 뿌리 상태와 수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좀 전에 폭염이 시작되면 고추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고추 잎이 말리는 이유, 꽃이 떨어지는 이유, 열매가 작아지는 이유, 그리고 폭염과 배꼽 썩은병이 왜 연결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추 농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폭염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탄저병입니다. 그리고 총체벌레, 응애, 열과, 그리고 수확량 감소까지.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폭염을 맞아도 피해 차이는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은 끝까지 고추가 달립니다. 어떤 밭은 꽃이 계속 떨어지고 열매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열매가 떨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작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체력 차이입니다. 폭염 뒤 탄저병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많은 농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더운데 탄저병이 생기겠어? 하지만 오히려 폭염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탄저병은 단순히 뜨거운 날씨 때문에 발생하는 병은 아닙니다. 문제는 폭염 뒤에 찾아오는 환경 변화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낮에는 고온이고 밤에는 습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이 반복되면 탄저병이 발생하기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폭염으로 이미 고추의 체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작물은 어느 정도 병원균이 들어와도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뿌리가 약해지고 광합성이 떨어지고 양분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고추는 병에 대응하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탄저병 관리는 병이 보인 다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폭염으로 작물이 힘들어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은 장마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폭염에는 총체벌레와 응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폭염기에 농가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만 생각하지만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는 해충 발생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총체벌레와 응애입니다. 총체벌레는 크기가 작아서 처음에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피해가 진행되면 잎이 뒤틀리고 새순 생육이 불량해지고 꽃에도 피해를 줍니다. 고추는 계속 꽃을 피우면서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꽃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착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꽃은 피는데 고추가 왜 안 달리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애도 폭염기에 빠르게 증가합니다. 응애는 고온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 번식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흔적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잎의 색이 빠지고 광합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잎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잎 색깔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황화인지 응애 피해인지 양분 문제인지 반드시 잎 뒷면과 전체 생육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농가에서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추 열과입니다. 많은 분들은 열과가 비가 많이 와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폭염도 큰 영향을 줍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고추는 수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잎에서는 계속 수분이 빠져나 뿌리에서는 공급하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매 생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수분이 공급되면 열매 내부는 빠르게 팽창합니다. 겉 표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열과 예방은 비 온 뒤 관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염 기간 동안 작물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육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폭염을 이기는 핵심은 작물 생육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추 농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관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문제가 생긴 뒤 해결하려고 합니다. 잎이 타면 영양제를 찾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착과제를 찾습니다. 병이 발생하면 약제를 찾습니다. 물론 이런 관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폭염기에는 더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물이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좋은 영양도 작물이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폭염으로 작물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기는 것은 뿌리입니다. 토양 온도가 올라가고 잔뿌리가 약해지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성분을 공급해도 작물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폭염기의 관리 순서는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 가장 핵심입니다. 먼저 뿌리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작물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야 작물이 그 영양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온기에는 흡수 속도와 이용 효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온기에는 단순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물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특히 폭염으로 생육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작물 전체 생육을 고려한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사는 뿌리 활력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가리는 수분 조절과 고온 스트레스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황은 작물 생육 과정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주사는 잎과 줄기의 강건한 생육을 돕습니다. 붕소는 꽃과 열매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몰리브덴은 질소 이용 과정에 관여하는 미량 요소입니다. 그래서 폭염기에는 한 가지 성분만 관리하는 것보다 인산, 가리, 유황, 규산, 붕소, 몰리브덴처럼 작물 생육 전체를 고려한 균형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가리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가리왕은 좀 전에 말씀드린 6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흡수가 상당히 빠른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리왕은 단순한 영양제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리왕을 단순히 영양제 하나 더 추가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미생물제, 일반적인 복합비료와는 전혀 접근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각각의 자재는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기에는 단순히 무엇을 공급하는 것보다 작물이 그 성분을 이용할 수 있는 생육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 가리왕은 인산, 가리, 유황, 규산, 붕소, 몰리브덴을 함께 관리하는 방향에서 폭염기 작물 생육 관리
관점으로 접근하는 자재입니다. 폭염을 견디는 고추는 뿌리부터 다릅니다. 결국 폭염을 이기는 고추는 특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살아있어야 하고 잎이 광합성을 유지해야 하고 양분이 제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꽃을 유지하고 열매를 키우고 끝까지 수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날씨를 맞아도 어떤 밭은 버티고 어떤 밭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작물이 가진 기본 체력 차이입니다. 폭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고추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잎만 보지 마시고 꽃이 유지되는지, 열매가 정상적으로 크는지, 뿌리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작물이 폭염을 견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사는 문제가 생긴 뒤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작물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폭염 속에서 끝까지 수확을 만들어내는 고추는 건강한 뿌리, 안정적인 생육,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제품 가리왕에 대한 제품 사용법과 기능 특징, 장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